안녕하세요. 서울영일초등학교 교사 이지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평화 오징어 게임 만들기 수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평화통일교육에서 체육교과는 어떻게 역할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가치를 내면화하고 핵심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체활동 속에서 학생들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도 성장을 이룰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초등학교에서의 체육 시간을 떠올려 보면 조금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서로 싸우는 소리, 다투는 소리, 누군가는 다치고 우는 소리들이 빈번하게 들려오기 때문이죠. 선생님, 누가 규칙 안 지켰어요. 선생님, 누구 다쳤어요. 하는 이야기 속에서 담임 교사의 화가 난 멈춰, 그만해, 교실 갈 거야. 라는 외침으로 끝나는 체육 수업들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더 쉽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끼리 서로 자주 다투거나 싸우고 다소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는 걸 생각해 보면 평화와 체육의 만남이 조금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둘만큼 또 잘 어울리는 조합이 없죠. 우리 학생들이 평화를 배우는 과정이 만약에 너무나 어렵거나 지루하다면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평화 시민이 되어 평화를 실천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평화의 가치를 느끼고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평화라는 것이 지루하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주는 것인지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체육 속에서 평화를 배우며 평화가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답을 함께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체육 교과는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5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수업은 그 중에서도 5, 6학년군의 건강 영역의 내용 요소 중 운동 체력의 증진과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력 운동을 선택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 있다 라는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민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민첩성을 기반으로 한 전통놀이, 오징어 게임 놀이의 규칙을 협력적 관점에서 바꾸어 보고 실행함으로써 본 수업은 신체 활동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 구성은 평화 게임을 만들고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기 라는 활동 주제를 가지고 2개의 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시에서는 놀이와 평화의 관계를 이해하고 오징어 게임 놀이의 규칙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규칙을 바꾸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차시는 다음에 3가지 세부 활동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놀이 속에서 가치 찾기, 2번째는 오징어 게임 놀이 알아보기, 3번째는 오징어 게임 놀이 평가하기입니다. 2번째 차시에서는 평화 오징어 게임 놀이를 만들어 참여하고 소감 나누기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규칙을 만들고 이를 실행해 보는 시간이죠. 역시 이번 차시에서도 3가지 세부 활동을 거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 오징어 게임 놀이 만들기, 2번째는 평화 오징어 게임 참여하기, 3번째는 놀이 속의 평화 그리고 우리라는 활동입니다.
이 내용들은 학생들과 직접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동일 활동 내에서 세 차시로 연장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평화에 대해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차시의 첫 번째 활동, 놀이 속에서 가치 찾기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 시간에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낯설게 다가올 학생들을 위한 마음 열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란 무엇인지 평화의 의미를 자유롭게 나누어 보자고 제안합니다. 수업에 대한 스스로의 계획이나 목표 혹은 이유를 설정할 수 있게 되겠죠. 신체 활동이 평화롭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추상적으로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질문이 너무 커서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말로 표현하기를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체육 활동과 평화 가치를 연결지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추가 질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언제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다투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 모두가 즐거운 지속 가능한 체육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들이 필요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고민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협력 놀이 활동을 진행합니다. 놀이 속에서 어떤 평화 가치를 찾을 수 있는지, 직접 놀이 속에서 평화 가치를 찾아보기 위해서 먼저 놀이를 경험해 보는 것이죠. 이를 위해 소개해 드릴 활동은 아이들에게도 비교적 익숙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전통 놀이를 변형하여 만든 놀이입니다. 이 놀이의 경쟁적인 요소를 협력적인 요소로 바꾸어 다 함께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이름을 지어보았는데요. 한 명의 술래는 다 함께 꽃이 피었습니다와 친구의 이름을 넣어 땡땡이 꽃이 피었습니다. 이 두 가지 대사를 반복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술래의 대사에 맞추어 앞으로 전진하거나 아니면 이름을 불린 친구를 찾아 동그란 원을 만드는 활동을 반복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다른 친구들이 결승선을 모두 통과하게 된다면 우리 학급 전체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놀이 후에는 제시된 평화 가치 카드를 통해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었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당연히 평화 가치의 카드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워크북에서는 평화 가치로 존중, 배려, 협력, 안전과 같은 가치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카드들을 활용하여 놀이에 참여한 소감을 나눕니다. 마지막으로는 놀이에서 평화를 실천한다 라는 말을 가장 중요한 가치 4가지를 선정하여 조금 구체화시키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앞서 많이 골랐던 가치를 반영하여 우리 학급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4가지를 함께 고르면 됩니다. 이 가치들은 우리가 이후 오징어 게임 놀이를 참여해보고 이 놀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활동, 오징어 게임 놀이 알아보기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놀이의 규칙을 알아보고 실제로 진행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징어 게임 놀이가 낯설 학생들을 위하여 오징어 게임 놀이의 규칙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규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강조해 둔다면 이후 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오징어 게임 놀이에서 변경된 규칙이 있는 부분인데요. 원래 놀이에서는 상대방을 탈락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을 밀쳐서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학생들과 진행할 때에는 학생들에게 보다 익숙한 꼬리 잡기로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왜 이렇게 규칙을 바꾸었을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놀이의 규칙을 평화롭게 바꾼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지 그 구체적인 사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규칙을 모두 이해했다면 직접 운동장에 나가 놀이에 참여해 봅니다. 세 번째 활동인 오징어 게임 놀이 평가하기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규칙도 알아보았고 실제로 해보았으니 학생들이 놀이를 평가해 볼 차례겠죠. 이렇게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 차시 첫 활동에서 오징어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 볼 것입니다. 이 놀이를 평가할 때에는 앞서 첫 번째 활동에서 골랐던 4가지의 평화 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오징어 게임 놀이에서 각각의 가치가 잘 드러났는지 차례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놀이 속에서 이 가치가 잘 드러났나요? 잘 드러났다면 어떤 장면에서 잘 드러났나요? 이 가치가 놀이 속에서 더 잘 드러나려면 어떤 장면을 바꾸어 보면 좋을까요? 만약 이 가치가 놀이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규칙을 바꾸어 보면 좋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규칙을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두 번째 차시의 첫 번째 활동, 평화 오징어 게임 놀이 만들기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학생들이 직접 평화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앞서 놀이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찾아보았고 그 평화의 가치들을 기준으로 하여 오징어 게임 놀이의 규칙을 평가해 보았죠. 이 활동부터는 모둠 활동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모둠별로 모여 앉아 평화의 가치가 잘 드러나도록 규칙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토의합니다. 방향을 잡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워크북에 있는 조건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놀이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혹은 우리 팀원들을 서로 도와주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어떠한 규칙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놀이의 규칙을 바꾸는 게 단순히 흥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활동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설정한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멋진 규칙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면 오히려 규칙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건들을 참고하여 조금씩만 규칙을 바꾸어도 괜찮다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규칙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이 필요할지 학생들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된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평화를 찾는 방법도 나의 일상을 완전히 완벽하게 뒤흔드는 방법이 아니라 아주 잠깐, 아주 조금의 변화만으로도 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모든 별 토의가 끝났다면 모든 별로 만든 규칙을 전체 학급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토의를 통해서 우리 반의 평화 오징어 게임 놀이를 위한 규칙을 함께 정합니다. 두 번째 활동인 평화 오징어 게임 놀이하기 활동은 바꾼 규칙에 따라서 실제로 놀이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학생들과 확인하고 놀이에 참여합니다. 바꾼 규칙이 놀이에 어떻게 적용될지, 그래서 나의 소감은 어떻게 달라질지 직접 경험해보는 즐거운 시간이죠. 마지막 활동인 놀이 속의 평화 그리고 우리라는 활동은 전체 수업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함께 소감을 나눈 뒤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놀이를 만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놀이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장점이 있을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만든다는 다소 번거로운 과정이 이 번거로움을 통해서 즐거움과 안전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나아가 평화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교사의 설명보다도 학생들이 직접 고민하고 느꼈을 때 더욱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감을 나눈 후에는 마지막으로 또 규칙을 바꾸어 볼 수 있다면 어떤 놀이 혹은 어떤 종목을 바꾸어 보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체육 시간에 참여하고자 하는지 공유할 수도 있죠. 오늘의 수업이 한 번의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체육 시간, 앞으로의 학교 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일상 속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기점이 되어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본 수업을 통해서 다음에 3가지 기대 효과를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놀이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이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찾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놀이는 바로 곧 그들의 삶이자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겪고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찾아보는 경험은 학생들이 앞으로도 주도적으로 이러한 가치를 찾아가는 중요한 경험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손으로 직접 평화의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이러한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해진 규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어떠한 고민을 해보고 이를 변화시켜 나갔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삶에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바꾸어 볼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태도를 함께 길러나갈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화가 가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는 어려워서도 지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평화를 위해서는 내가 나를 희생해야 된다. 좀 어려운 일이고 다소 복잡한 일이다. 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실천하면 나도 즐겁고 너도 즐겁고 우리 모두가 즐거운 일이었구나.
평화를 실천한다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위한 일이기도 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힘을 평화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본 수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체육 활동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보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스포츠에서 평화의 가치를 찾고자 노력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평화 축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축구라는 대중적이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스포츠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공평, 포용, 신뢰, 존중, 그리고 책임감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스포츠 속에서 경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들과 연결지어 사고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만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수록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자세한 활동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새로운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본 활동에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놀이를 변형한 다 함께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놀이를 통해서 수업을 열고 있었죠. 이러한 놀이 대신에 이 책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야구의 규칙을 바꾸어 모두가 즐겁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스포츠를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학생들이 스포츠의 규칙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이 책을 통해 확인해 보고 함께 스포츠를 바꾸어 보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를 실천하는 평화 오징어 게임 놀이 만들기 수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다 함께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첫 번째 활동에서 활용되었던 협력 놀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놀이는 전통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변형 놀이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한데요. 학생들이 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출발선 그리고 도착선을 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체 학생들 중 한 명의 순례를 선정하고 다른 학생들은 모두 출발선 뒤쪽에, 순례는 도착선에 선 채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순례는 다 함께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대사와 학급 친구 중 한 명의 이름을 넣어 땡땡이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대사를 번갈아 가면서 외치게 됩니다. 순례가 다 함께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외칠 때에는 일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완전히 동일하게 게임이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일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처럼 결승선을 향해서 뛰어가다가 순례의 대사가 멈추고 순례가 뒤를 돌아보면 움직임을 멈춥니다. 만약 이때 움직인다면 탈락하게 되는 것이겠죠. 순례는 움직이는 친구가 없는지 파악하고 더불어 친구들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적당한 위치에 있는 친구의 이름을 넣어 다음 대사를 외치기 위해 그동안 순례는 천천히 5초를 셉니다. 5초 안에 친구들이 꽃을 만드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이때는 순례가 학생들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례가 볼 때 움직이면 탈락한다는 일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는 규칙이 조금 다릅니다.
5초가 끝난 후에도 원을 구성하지 못한 학생들이 탈락하게 되죠. 이 두 가지 대사, 다 함께 꽃이 피었습니다와 땡땡이 꽃이 피었습니다를 번갈아 가면서 반복하여 진행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모든 친구들이 결승선에 도착하면 우리 반 전체의 승리입니다. 인원이 많아서 원을 만드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급의 인원이 많다면 두 팀으로 나누어 혹은 세 팀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팀이 같은 방법으로 하여 결승선에 도착하는 동안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팀은 출발선 뒤에서 기다립니다. 첫 번째 팀이 결승선에 도착하면 두 번째 팀이 출발하죠. 대신에 팀을 나누는 것은 이 팀들 사이에서 서로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팀들이 합쳐서, 즉 마지막 팀이 정해진 시간 안에 결승선에 도착해야 모두가 이기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 놀이를 통해서 경쟁보다는 협력의 가치를 강조하여 놀이를 진행하는 것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다 익숙한 놀이에서 규칙을 이렇게 바꾸면 되는구나 학생들이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활동에도 도움이 되겠죠. 비단 이번 활동뿐만 아니라 학기 초에 학급 세우기 과정에서 학생들이 서로의 이름과 얼굴을 익히는 과정에도 활용할 수 있는 놀이이니 이 게임의 규칙을 확인해 두신다면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활동에서 주가 되는 오징어 게임 놀이의 규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자주 하지 않아서 오징어 게임 놀이가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놀이는 규칙도 다소 어려운 편이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오징어 게임 놀이는 전통 놀이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붙어진 형태의 경기장에서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공격팀과 수비팀에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경기 시작 전 경기장의 형태를 미리 그리고 공격과 수비를 구별할 수 있도록 조끼를 입고 시작합니다. 이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꼬리잡기 형태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조끼를 준비할 때에는 전체 학생 수의 2배만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놀이를 큰 틀에서 보자면 공격팀 학생들은 머리에서 시작하여 몸통을 통과하여 결승점으로 돌아오면 1점을 얻습니다. 수비팀 학생들은 몸통 안에서 시작하며 이 공격팀 학생들이 점수를 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해야 하죠. 이렇게 큰 틀에서 득점하는 방법을 확인했으니 세부적인 규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격팀입니다. 공격팀 학생들은 경기장에서 머리라고 불리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경기장에는 동그라미가 총 4개 있습니다. 머리 맞은편에 있는 귀 혹은 문이라고 불리는 곳을 통해서만 몸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쉼통이라고 불리는 작은 동그라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쉼통을 통해서는 몸통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작은 동그라미들의 쉼통이라는 이름이 생긴 이유는 말 그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공격팀 학생들은 동그라미 밖에서는 항상 한 발로 다녀야 합니다. 머리, 귀, 쉼통에서만 2발로 서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계속 한 발로 다니는 건 너무 힘든 일이겠죠.
특히 한 발로만 몸통을 모두 건너는 것은, 게다가 수비팀의 방해를 견뎌내며 건너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공격팀 학생들이 두 발로 다닐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다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앞서 심통이라고 부르는 작은 동그라미들의 존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경기장 가운데에 있는 쉼통과 쉼통 사이를 다리라고 부릅니다. 이 다리를 수비수의 방해 없이 수비수에게 탈락당하지 않고 건넌다면 그 이후부터는 어디에서든 두 발로 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발로 다니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공격팀 학생은 결승점까지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한 발로만 몸통을 지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다리를 건너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느껴질 것 같네요. 공격팀 학생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동안 수비팀 학생들은 이 공격팀 학생들의 득점 활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몸통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수비팀 학생들은 공격팀 학생들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채로 두 발로 다닐 수 있습니다. 공격팀 학생들이 다리를 건너려고 할 때, 귀를 통해서 몸통으로 들어올 때, 몸통을 지나 결승선에 도착하려고 할 때 이들을 막아내야만 점수를 방어할 수 있어요. 이 놀이에는 탈락 규칙이 존재합니다. 원래 오징어 게임 놀이는 몸통 안으로 들어온 선수가 몸통 밖으로 밀쳐져 나가면 탈락입니다. 이건 공격과 수비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인데요. 바꾸어 말하면 공격팀 학생도 수비팀 학생을 탈락시킬 수 있고 수비팀 학생도 공격팀 학생을 탈락시킬 수 있다는 뜻이겠죠. 공격팀 학생이 수비팀 학생들을 밀어내는 과정, 그리고 수비팀 학생이 공격팀 학생을 밀어내는 과정. 사실 이 과정은 승리를 위해서는 어쩌면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또 위험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진행할 때에는 이렇게 직접 신체를 활용하여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익숙한 꼬리잡기 놀이를 함께 붙여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앞서 조끼가 학생 인원수의 2배만큼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조끼 하나가 학생들의 꼬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옷 주머니에 조끼를 걸고 마치 꼬리처럼 달고 다니면 공격팀 학생은 수비팀 학생의 꼬리를, 수비팀 학생은 공격팀 학생의 꼬리를 빼앗아 이 학생을 탈락시킬 수 있는 것이죠. 모든 학생들이 이 꼬리를 잘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학생들이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나의 역할, 점수를 얻는 거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공격팀 학생들에게 수비팀 학생을 탈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준다면 이 규칙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수를 얻은 학생은 다시 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공격팀 그리고 수비팀 역할을 번갈아 가며 진행하게 되는데 시간 내에 더 많이 득점한 팀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꼬리를 빼앗긴 학생은 탈락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탈락한 학생들도 게임을 더 즐겁게 즐기기 위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탈락한 후에 다른 역할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만약 우리 팀에서 조끼를 빼앗은 학생이 있다면 그 조끼를 탈락한 우리 팀의 다른 학생에게 주어 우리 팀 학생을 부활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탈락한 학생이 몇 명 이상 모인다면 함께 부활시키는 규칙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다소 경쟁적이고 복잡한 규칙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규칙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 질문을 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강조하며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놀이를 참여한 학생들은 어떤 소감을 나누고 또 어떤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낼까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사고의 흐름을 거쳐서 어떠한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낼지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 수업을 고안한 후에 6학년 학생들과 함께 이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6학년 학생들이 열띤 토론 끝에 두 가지 규칙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규칙은 바로 일명 1+1 규칙으로 공격팀 학생은 두 명이서 짝을 이루고 한 명이 다리를 건너면 다른 한 명도 두 발로 다닐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규칙이었습니다. 다리를 건너는 것이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처럼 느껴졌고, 이걸 위해 겨루다 보면 누군가 다칠 뻔하기도 했다는 이러한 경험을 나누면서 어떤 학생이 점수를 못 따면 재미가 없고, 이렇게 나만 점수를 내는 것이 조금 미안하고, 이러한 즐거움을 우리 팀 다른 친구들에게도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하면서 냈던 규칙입니다. 다른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어서 이 규칙이 학급의 규칙으로 선정되었죠. 두 번째 규칙은 일명 2+1 규칙이었습니다. 이 규칙은 민첩성이 다소 부족하여 점수를 내기 어려워하는 학생을 위해 고안된 규칙이었는데요. 두 명이 점수를 내면 팀원 중 한 명이 수비에 방해 없이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규칙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표현으로는 쉴드 아이템이었는데요. 점수를 내는 기쁨을 최대한 많은 학생들, 스스로의 힘, 혼자만의 힘으로는 점수를 내기 조금 어려워했던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만들어낸 규칙이었습니다. 사실 체육 활동을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다 보면 뛰어난 신체 능력 덕분에 쉽게 놀이 규칙을 익히고 잘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신체 활동 능력이 조금 부족하여 놀이에서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만들어내고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활동을 진행하자는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새로운 규칙들을 잘 만들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두 가지 규칙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규칙이 이 활동 속에서 아이들이 경험하게 될 어떠한 지향점이나 절대적인 정답처럼 여겨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결국 안전하게 그리고 모두가 함께 즐겁자는 틀에서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이러한 연습이 현재와 미래 그 어느 순간에서 빛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두 가지 활동 결과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